보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탄핵 결정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가장 핵심이고 가장 원래는 핵심이잖아요. 가장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헌재도 그렇게 이제하고 말을 했죠. 있고 네. 그러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경향을 볼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4대 4고요. 네. 기각됐고 나머지는 권한쟁의가 2건 있었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이 4건 있었는데 총 6건 모두 다 8대 0으로 진영에 관계없이 8대 0으로 지금 결정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럼 요 시그널은 네. 대통령 탄핵에도 8대 0으로 낼 것이다 네. 라고 좀 추론해보면 좀 너무 무리한 겁니까? 아니, 무리하지 어떻게 보십니까? 않죠. 굉장히 좋은 지점을 지적하셨는데 가장 갈등이 첨예하게 갈리는 건 윤석열 파면 이 부분이죠. 기존에 앞전에 낸 거는 뭐 갈등의 강도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가장 갈등의 강도가 큰 것에 대해서 어쨌든 물론 6대2 뭐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기왕 결론을 내릴 때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대세가 기울지 못한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빠둑빠둑 우겨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왜죠? 국민 통합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예. 그렇게 보면 이제 마지막 순간, 마지막 부분 이런 거에서 이제 8대 0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크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상대적으로 국민들 조금 더 갈등이 줄어드는 이런 측면. 물론 잠시의 혼란은 뭐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겠죠. 분풀이하고 이런 부분은. 네, 저는 근데 혼란도 없다고 봅니다. 네네. 대선이 결정되면은 곧바로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대선 모드로 예, 갈아탑니다. 바뀔 사람들이 지금도 저 밖에 나와서 윤석열 탄핵 반대 이것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몸부림이지. 저게 어떻게 윤석열 지금 자기들도 기각은 어려우니까 각하로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그거는 조기 대선에 이른바 니주를 깔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선례가 있죠. 그때보다도 지금 더 재밌는 형국인데요. 박근혜 때 보시면 빛의 속도로 버립니다. 예.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진영 다 죽게 생겼다 그때 이런 식으로. 그 홍준표 후보가 네네. 뭐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과의 손절 바로 얘기들 많이 손절 하잖아요. 치면서 아니 이런 말 됐어요. 예.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어요. 예. 그 말을 했죠. 예. 네,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빛의 속도로 손절. 손절을 치고 예. 오히려 거의 밟는 수준으로 갔죠.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는 더 재밌어요. 사람들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집착하거나 연연하고 싶진 않아요. 딱 결정 나면 미래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데다가 여기서 미래에 박근혜 같은 경우는 미래에 가담을 하지 않죠. 근데 지금 윤과 김은 미래에 가담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인 거죠. 심지어 목사님 말씀대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게 박근혜 예. 때는 정말 극소수의 박사모 빼놓고는 다 손절하고 바로 다음 대선 모드로 갔단 말이에요. 홍준표가 후보가 됐죠. 근데 당시에. 이번에는 윤석열은 광장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편인 줄 알아요. 자기 편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예. 야 내가 아웃되면은 이거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바로 김건희 대권 도전설. 그렇죠. 예전에 그 박철원 의원이라고 육공의 황태자 그 양반이 하여튼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결국 최종적으로 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나왔어요. 예. 현경자 씨 예. 당선됐습니다. 네네. 그 설례도 꽤 있어요. 그 모델 네.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 급격히 이 미래적인 모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보다 그 나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어게인 2017, 2018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의해서 이들이 뭉쳐져 있어요. 예. 흩어지질 않고. 그때 홍준표가 24를 얻었잖아요. 24%. 근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그보다 좀 더 높게 나오잖아요. 어찌됐든. 그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가치적인 판단은 별로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1대1 대결 구도에서 1대1 대결에서 1등 나오는 사람이 그보다는 높게 18, 나오고 28에서 있으니까 34이 뭐 그 정도죠. 뭐 옳다 그르다는 아니에요. 가치 예, 판단은 예. 아닌데 자 그렇다고 보면 윤이 이제 자기 뒤를 위해서라도 당권을 장악해야 돼요. 또 저 한동훈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 골치 아파요. 계속해서 예. 빵에 가 있든 뭐를 하든 간에 그 다음에 골치 아프다는 걸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후계자 찝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게 파면이 잘못됐다 뭐했다 따질 여유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밀면서 후계자 옹립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그게 극단적으로 보면 김건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 예. 윤석열 지지율이 한 40% 나옵니다. 저쪽이 똘똘 뭉쳐가지고 근데 지금 1대1 대결 구도에서 김문수는 가장 많이 그 지지를 받는데 28%란 말이죠. 그 당 지지율, 아까 자기 지지율에 비해서 지금 여당 후보 지지율은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지명하는
나의 후계자. 분신이다. 후계자. 나의 분신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김건희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또 실제로 지금 당은 완벽하게 윤석열, 김건희에게 먹혔습니다. 먹힌 상황이기 때문에 야 대선 준비하는 너희들 좀 미안한데 내 아내가 좀 나가줘야겠다. 너희들 좀 닥치고 있어라. 그러면은 꼼짝없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아니 구도에. 근데 그렇게 되면 당이 뭐 쪼개지지까지는 않더라도 뭐 내상은 엄청나게 입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 안에도 이 상황이 싫으면서 끌려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일단 쪼개지는 거 먼저 한번 볼게요. 예. 유승민 의원 그리고 이제 뭐 수많은 31명 정도가 바른정당이라고 한번 해봤죠. 네. 예. 근데 그때의 그 사람들의 어쨌든 좀 유승민 트라우마가 있죠. 그때.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 정도의 결기, 물론 그땐 또 반기문이라고 하는 대안 세력을 갖고 이제 뭘 해보려고 했던 노력. 그럼 김무성, 유승민 정도의 세력도 없거니와 예. 유승민 정도의 결기, 물론 지금은 좀 변해 있지만. 아니 돌아왔잖아요 네, 이승민도. 그렇게 예, 31명이 갔다가 한 20명이 그냥 위화도까지도 아니고 한강을 건너는 척하다가 그냥 여의도를 벗어나는 척하다가 다리 그냥 올라가자마자 바로 돌아왔어요. 퇴근을 했어요. 네. 즉 이 사람들은 장재원, 권성동, 권성동. 이은재도 있었습니다. 예, 이은재도. 이은재 화려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아랫목 예. 생활만 하다가 예. 운목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운목으로 이제 한 10몇 명은 진짜 그 차가운 운목에 가 본 거예요. 예. 부들장이 그 차가운. 그런데 조금 가다가 야 이거 진짜 운목은 안 돼. 중간이라도 있어야 돼. 하고 그냥 바로 건너와 버립니다. 즉 건너올 때 그 네. 하나 계기가 있었는데 유승민하고 면담을 했는데 유승민이 보수에도 정의당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에 발끈해 가지고 넘어왔다는 그때에서 거예요. 뭐 황영철 뭐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렇죠. 다. 김성태도. 예, 심지어 김성태도. 그 단식하셨던 분이죠. 예. 드루킹 특검 때. 그래서 예. 아마 저 지금 땅을 치고 유승민 의원이 후회할 거예요. 네. 아마 지금 그대로 독립해서 있었으면 그럼 지금 이제 기회 오죠. 가장 유력한 그렇죠. 말을 기회를 그랬다면? 맞이했었을 예,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의 그 결기나 또는 뭐 컨텐츠 세력, 사람도 없고. 이 조직 세력 이런 거 다 예. 없기 때문에 뭐 쪼개지는 것까지는 되지도 않거니와 그들한테는 그게 트라우마로 또 작용하고 있어서 그 정도까지의 배신자 이런 거는 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은 국민의 배신자가 안 되면 되는 건데 거기까지도 못 가는 거죠.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 세력 대 세력으로 해서는 이미 당권 게임에서 거의 끝이 나 있어요. 제가 아니 볼 벌써 때는. 끝이라고 단정을 지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면 뭐 전광훈, 네네. 소년보 그 의원들 숫자가 많잖아요. 자, 전광훈, 소년보 이런 네. 쪽에서도 서로 내부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한 진영 예. 내에서의 뭐 어떤 기독교 쪽 큰 이걸로. 덩어리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들 그 구적인 어쨌든 선명성을 강조하는 이들이 이미 당권을 잡은 셈이에요. 아니 근데 제 얘기는 당원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많이 들면 다르죠. 한동훈을 세웠던 당원들이 63%니까 예, 말 없는 다수가 예, 있어요. 말 없는 다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서요.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권 후보를 한동훈 씨가 된다면 어느 정도 당권도 그 탄력으로 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비대위 체제로 일정 기간 가다가 대선 끝나면 바로 이제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대선 후보가 못 된다고 보면 못 된다고 한다면 그 세력은 와해가 되죠. 아니, 김건희가 만약에 이제 대권 주자로 나와서 진짜 될 분위기다 그럴 때는 그게 어쩌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했던 한동훈의 마지막 별의 순간이 아닐까. 보수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 어차피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씨를 대선 주자로 밀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그때 그래도 개혁적이고 양심적이라고 그 자기들은 이제 포장을 하겠지만은 그런 정치인들 모아놓고 나와야 돼요. 뭐 10명이 되든 15명이 되든 어차피 예. 대통령 되기 어렵잖아요. 아니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썼으나 네. 최근에 윤석열 석방에 대해 가지고는 뭐 환영하고 한 번 또 만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네. 하니까 이게 매사에. 도저히 아니 종잡을 수 지가 없는- 계엄은 반대했다면서 왜 탄핵은 또 반대했습니까? 이런 탄핵은 어정쩡한 찬성했었습니다. 탄핵은 찬성했습니다. 아니 명시적으로 찬성은 안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때 어쨌든 찬성한다고 했고 음. 위헌 계엄이고 네. 찬성은 했는데 네. 인제 와서 파면을 놓고 보니까 네. 좀 아닌다라면서 발을 또 빼고 있죠 지금. 말이 완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했는데 네. 아, 파면은 좀 과하잖아.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당신은 큰 사람이 될 수가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좀 만나고 싶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맞아요. 신 교수님, 맞습니다. 제가 정리한 게 지금 틀렸습니까? 정확합니다. 아니 의미가 안 말이요 돼요. 막걸리요 하는 거는 윤석열한테 잘 어울리는 비유인데 네. 이 사람 뭐 콜라요 사이다요도 아니고 제로 콜라죠. 제로 콜라요. 제로죠 제로. 네. 아니 그래서 근데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은 썼고 먼지입니다. 예, 먼지입니다. 먼지입니다. 아니 근데 아직도 민심을 따르는 듯은 하나 여전히 당내에서는
윤석열 만세로 지금 가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국민은 먼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게 예, 소위 이제 헷갈립니다. 가치 철학 정통성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네. 가치 철학이 완배되면 정통성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게 예. 뭐 자 대릴사위 윤석열 예. 대릴사위를 드릴 때는 이 집에 정말 대를 잘 이을 사람인지 뭐 신체는 건강한지 정신은 건강한지 손은 잘 키우는지 삽질 낯질은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제 다 안 되는 결정을 사람이야, 하는데 윤석열은. 갑자기 뭐 소슬 때문을 박차고 주인 출타 중에 들어와서 예, 집을 접수해버린 내가 거죠. 이 집 적자요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검증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얼결에 이 집 주인 안방을 차지했어요. 차지하고 보니까 아침 식전 대바람에 말통으로 막걸리 들어 마시고 그늘나무 밑에 지게 받쳐놓고 예. 띵가띵가 소가 여물을 먹는지 나락은 잘 자라는지 삽질낯질 할 줄도 모르고 지가 술 먹고 가서 소 여물을 먹을 예, 것 같아요. 배 두드리고 정신 못 동네 차리고. 꼬마들 불러다가 1시간에 예. 59분 혼자 막 얘기하고 이렇습니다. 반년 지나니까 지금 나라의 곳간이 저 썩어 문드러지는지 예. 어떻게 하는지 계속 또 해외 나들이 옆집 출다 또 동네 출다 해외하고 또 행차 많이 합니다. 예. 거기다 이제 안방마님은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명품 비단 가게 이런 데 많이 이제 또 돌아다닙니다. 정치를 하시죠 그 안방마님은. 네. 그래 희게 정치를 하다가 하시고. 이제 예. 어느 날 이게 좀 저기 한데 안에 안살림도 좀 봐야지 하면서 업둥이를 드립니다. 예. 과연 그럼 업둥이는 어떠냐? 내가 어려서부터 어보다 키웠습니다. 젖 먹이고 좋은 거 수입 외제 저 우유도 갖다 먹이고 막 했습니다. 예. 법무장관도 시켜주고 막 합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키워줬죠. 언제 자기 스스로 뭐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어떤 탁견으로 뭐를 해봤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둥이가 어느 날 이제 덤비는 버릇이 생겼어요. 국회 가니까 따박따박 말대답 이런 거 잘합니다. 업둥이 너 잘 배웠다. 전투력도 있구나 했더니 어느 날 엄마 아버지한테 어보다 키운 업둥이 엄마 아버지한테 따박따박 덤빕니다. 어. 이 큰일 났다 이 자식 이거 버르장머리 없이. 딱 그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딱 이거 안 되겠다 쓸어버려 하는데 이 업둥이가 딱 반기를 듭니다. 앞으로는 영원히 너는 안 되겠다. 이제 적을 판다. 이래서 가치 철학이 왜 중요한지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예. 거죠. 대릴 사이 업둥이 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가치 철학이 살아 있었다 그러면 그 집안 전체 보수라고 하는 집안 전체를 되살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마이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동훈 씨 책 사라고 그러면 이번 판은 나가립니다.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대신 보수의 가치 철학을 완벽히 다시 재정비하고 내가 설사 나락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재정비하고 국민에게 다시 신임을 묻고 인정을 받을 때 나는 출마하겠다. 이번 판 나 출마하지 않는다. 아마 그러면 다음번에 훨씬 더 다시 돋보일 거요. 이번 판 어정쩡하게 나와서 어정쩡하게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묻어가면 역시 그 사람도 언더 73 말할 것도 없어요. 언더 73도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근데 이제 묻혀갑니다. 언더 73이 아니라 7.3 정도 될 것 같아요. 73명도 많고 7.3명 이하로 이제 지지자가 축소될 것 같은. 아니 근데 김용민 PD님, 한동훈이 73년생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예. 나경원 의원도 늘상 상습 출마로 비판 많이 받았는데 네. 이거 한동훈 대표도 상습 출마 이거 못 고치죠 이거 안 되겠죠? 사실은 왜 그럽니까, 이거? 지금 이 정치인들? 사람은 생계형 정치인이에요. 할 아니 게 왜 없어요. 생계형입니까? 할 게 없어요. 변호사 하면 되잖아요. 변호사. 예 나가서 수임도 하고 음. 뭐 여러 가지 활동하면 되지 그때 않습니까? 자기가 법무부 장관 그 차기 대권주자 2위까지 올라갔는데 예. 여기서 변호사를 한다는 거는 글쎄 변호사라는 뭐 예. 직업이 뭐 별 볼 일 없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올라간 레벨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낮은 대로 자기에게 안 임한다. 맞는 옷이다. 그렇게 판단을 아. 해서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은 예. 자기는 대통령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착각한다. 거예요. 자기의 그 깜냥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자기 과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욕이네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똑같아요. 말이 이 뛰어야만 마주도 먹고 살고 조련사, 기수 거기에 배팅하는 사람 다 먹고 살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라서 예. 뭐 이미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쪽에 들어보니까 뭐 장인어른 등등 해서 뭐 많은 패밀리들이 어떻겠고 또 박근혜 정부 때 저도 이제 모시고 있었던 어르신이 뭐 옆에서 참모를 하고 뭐 등등. 아 한동훈 대표의 참모. 네네 뭐 아. 참모라기보다는 일종의 고문 역할이죠. 그러니까 멘토 이제. 역할 멘토 역할도 비슷하게. 하고 예. 뭐 이렇게 이제 설도 막 들려요. 즉 스타트 라인을 이미
이 스타트 라인에 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 20m, 30m를 가고 있어요. 이미 출발한 거예요. 말이 이제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지질 못해요. 왜냐하면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내가 당신한테 배팅했어. 너 당신 멈추면 어떻게 해? 발병 나면 어떻게 해? 그럼 나는 다 날려. 이런 게 이제 너무 많아진 거죠. 멈출 수 없는 상황이군요. 멈출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해 보면요. 하나만 제가 더 변수를 얹을게요. 오세훈, 홍준표는 전통의 강호들인데 네. 지금 지지율이 낮지만 그래도 뭐 한 자릿수 후반대는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 뭐 다 대선 나가도 뭐 누가 이렇게 후보 잘못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정도의 중량감이 있는 사람들인데 네. 이분들은 벌써 조기 대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홍준표도 그렇고 지금 오세훈도 어제 그렇고요. 돌아다니는 받은 걸 보니까 예. 그 시장 퇴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하네요. 아니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비유가 너무 좋아서 이 집안이 완전 지금 콩가루 상태인데 네. 원래 그 당의 머슴들이 예. 두 오세훈 머슴, 홍준표 머슴 있는데 이 머슴들까지 지금 날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집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사실 이준석까지 포함해서 예, 거기 밖에 나간 머슴도 하나 그 있고. 명라인 예, 아니겠습니까? 예, 새로운 명태균 라인. 명라인. 네. 명태균 라인들은 그 살기 위해서라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그런 생계형 의미에서 수반에. 제가 김건희 대권 도전설에 굉장히 무게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김건희도 지금 수사 대상이고요. 사실 지금 당장 체포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 자기들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덮기 위해서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치열하게 대권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입니다. 근데 사실 생계형으로 치면 김건희가 지금 제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생계형 후보들이 날뛰는 국민의힘이란 예. 말이에요. 네. 벌써 4명이 지금 여기서 이 판을 지금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대권 구도는 아주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예. 아니 그럼 제가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두 분 의견을 다 여쭙고 싶은데 음. 생계형입니다. 김건희,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준석 다 살아남아야 될 지금 이유가 있어. 뭐 배팅을 했든 맞습니다. 뭐 수사를 피하든 그 양보 없는 전쟁인데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되죠? 그 사실은 또 여기에 지금 한동훈도 자기 딸 문제도 있고요. 예. 이 처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게시판 문제도 있고. 예. 예. 그 사람도 사법 리스크 있습니다. 드루킹 그 관련된. 그럼요, 아주 그냥 예. 작정하고 휴먼 누가 드루킹. 달라붙으면은 그 예. 한동훈도 위험합니다. 이 사람도 어쩌면은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생계형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아니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5명 다 후보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정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원들이 이 정리 어떻게 과정에서 합니까? 김문수는 웃겠죠. 그 제가 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게 네, 네. 김문수 웃고 있는데 네. 또 전환길 지금 쫓아오고 네, 있습니다. 네. 전환기도 지금 전풍 올라오고 있어. 전풍. 네, 네. 아 그럼 이게 지금 김문수 웃고 있는데 김문수는 사실 지금 숨만 쉬어도 되는 분위기잖아요. 네, 네, 네. 거기다가 전환길 치고 오고 나머지 5명은 생계형으로 들이대고 이거 정리가 가능하냐가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정리가 어떻게 되죠? 정리는 이제 시간의 답이 있는 거죠. 시간은 2달. 딱 60일이니까 조기 대선으로 온다 그러면 예선전은 3주에서 한 달입니다. 지난번 제가 2017년 케이스를 네. 보니까 예. 형식상 한 달을 했더라고요. 한 달을 하면서 원래 이제 한 판인데 정말 형식상 여론조사로 3번을 하는 형식은 거쳤지만 이제 앞에 2개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그랬어요. 예, 국민의힘이 예, 2017년 당시에 네. 그게 이제 파이널 자유한국당. 5대5가 답이 있는 예. 거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나 오세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건 일반 국민 5인데 이미 보니까 당원당규에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이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을 대상으로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당원만 하는 거죠. 이미 당원만. 다 되어 있기 예.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5대5지만 거의 한 뭐 8대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나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수렴하는 게. 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절대적으로 김문수 씨가 유리한 거죠. 한 8대2 당원 비율이라고 보면 다만 예를 들어 룰도 유리한 거예요, 김문수. 그럼 유리한 거죠. 룰까지. 전환길에 대해서는 당연히 될 수 없는 건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검증되지 않은 정치판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쓰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트라우마가 형성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극우 운동 쪽에 거의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전광훈이 예. 전광훈을 같은 전씨인데 전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라인이 다르잖아요. 여기 손현보 목사 쪽이니까 또 견제를 하고 내부적으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네, 되고. 그리고 이제 예. 여기서 나머지 사람들이 이걸 둘러엎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이 시간의 문제예요. 맥시멈 한 달이라 치더라도 한 달 안에 예를 들어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에
그 당원 구조 더군다나 이 탄핵 파면됐을 때 이제 자기들끼리는 동정론이 또 생긴단 말이죠. 어찌됐든 예. 아각거리는 것도 있고 동정론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윤과 김이 누구를 찍느냐. 그래 극단적으로 김이 나왔을 때 이제 굉장히 웃겨지겠죠. 그러면 김문수와 김건희 이제 이런 대결에서 그러면 김문수가 이제 자기 표를 다 몰겠다라고 하면서 양보를 한다. 예를 들어서 양보하겠죠.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진짜 김건희도 거기서는 경쟁력은 있는 아니, 거예요. 근데 이게 당내에서는. 믿을 네.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시나리오라. 근데 이제까지 믿을 수 거기까지 없는 가면 일이 이건 거의 뭐 단체 실성한 거 아니고서야 이게. 그럴 믿을 때 수 나는 없는 실성하지 얘기인데. 않았다라면서 한동훈이 한 8명 이상의 의원을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건 또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네. 하니까. 아니, 결기가 없다고. 네. 그 쫄보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못 나와. 절대로 못 나와. 제로 콜라 사줘도 안 나옵니다. 아, 안 나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 저 궁금한 게 뭐 지금 주자들은 저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주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당권에 군침 흘리는 네, 이 네. 조연 같은 주연급 조연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 쌍권총, 권성동, 권영세, 네. 그리고 윤상현 뭐 이런 사람들. 네. 이제 이 사람들은 본인이 대선까지는 이제 언감생심이지만 당권을 놓고서는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수작질을 할 거란 말이죠. 이분들이.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골치가 엄청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당원도 아니고 멀리서만 바라봐도 야 이거 정리가 되겠나 싶을 정도인데 안에 있는 이 당권에 군침 흘리는 사람들은 머리가 깨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쌍권총. 권영세, 권성동은 이 공통점을 찾자면은 홍준표는 싫고 오세훈을 밀어야겠다. 이런 오세훈 쪽이었어요. 쪽이에요? 예, 오세훈 아, 쪽이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국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그 탄핵 초기만 해도 김문수가 전혀 안 떴던 때였고 아무도 김문수를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이 와중에 김문수가 치고 올라오면서 그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긴장하고 이대로 있고요. 아니 그 대선은 결국 중도를 얼마나 끌어오느냐의 아. 싸움인데 중도가 지금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예. 이 국면에서는 결국 야당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들은 그렇게 짐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재미난 척도 하나를 이제 시청자 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척도를 하나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공채부터 시작해서 옛날 민정당 공채부터 해서 쭉 사무처 국장급들 있잖아요. 네. 국장, 부국장 그 밑에 예. 급들에서 에이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당직자 중에. 네네 당직자들 예, 예. 중에서 이제 요 패널 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다 잘 알죠. 뭐 저도 잘 알고 같이 이제 대선 때도 활동해봐서 누가 에이스다 아니다는 다 이제 거의 표가 나 있죠. 용산에 갔다가 상당 부분 복귀하고 했죠. 그럼 그들이 어느 진영에 가 있냐를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대부분 김문수 진영에 가 있어요. 아, 지금요? 네, 그럼요. 되는 쪽으로 그럼 왜 가 있는 거예요? 대권에 이길 줄 알고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당권 엄밀히 때문에? 보면 당권이죠. 당권에서 당권 잡아야 기조실장, 기조국장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조직국장 뭐 좋은 다 자리를 하니까. 다 할 거 아니에요. 예를 야, 들어서. 이것도 중요한 척도네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단기에 그거를 다 둘러엎고 다른 세력이 되기는 어려운 면들이 있고 한 가지 또 하나 여론조사를 볼 때 추세를 볼 때 명태균과 홍준표, 오세훈 이 상관관계가 여론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오늘부터 한번 잘 지켜보세요. 다시 지금 기록을 보셔도 좋고 뉴스에 집중적으로 오세훈 예를 들어 명태균 씨가 오세훈에 대해 비판하고 할 때 오세훈 떨어집니다. 실제로. 홍준표에 대해서 계속 나올 때 홍준표 떨어집니다. 요 며칠의 상관을 보세요. 미세합니다. 크지 예. 않습니다. 5%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5가 집중적으로 맞는다. 그럼 홍이 5보다 위에 있어요. 홍이 집중적으로 맞는다. 그때 5가 더 살짝 위에 있고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는 요 며칠 한 예. 2주 상관을 보세요. 실제로 예, 예. 나와 있는 거를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명이 그야말로 명묻은 사람들에 대해서 명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남상권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누굴 집중적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 그 피해를 입을 근데 수 지금 있는 거의 겁니다. 보면은 뭐